안녕하세요. 상승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방과후 수업 면접입니다. 첫 번째 면접 의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편한 의상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본인이 면접관이고 면접자를 봤을 때 어떨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깔끔한 느낌의 의상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면접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이나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강의시험 면접과 일반 면접이 있는데요. 강의시험 면접은 길게 시연할 것 같지만 생각 같은 시연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과정이나 상황을 물어보거나 정말 짧게 2분 정도 시연을 요청합니다. 장황하게 수업 전반적인 모습을 전달하기보다는 수업의 강점, 차별점 위주로 요약해서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면접은 학교 관계자만 있을 때 면접입니다. 이 면접의 중요한 점은 내 강의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싸우는 경우, 다쳤을 때, 혹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싸우거나 다쳤을 때 아래처럼 대처를 해주길 원합니다. 혹은 이건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답, 이런 식으로 학교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런 대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이 같이 가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내용은 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험 강의처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강점이 학생들에게 왜 유익한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나의 전문성을 살리는 이야기들로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이력서를 한 번 더 확인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왜 내가 유익한지 각인을 시키는 대답이 좋습니다. 참관 학부모님들은 아직 이력서를 확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딱히 강조하지 않으면 면밀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학부모님 의견을 많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면접 종류는 크게 이 정도이니 모두 숙지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학교 방과후 수업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면접 장소이자 이곳에서 합격, 불합격의 50%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면접 대기실이죠. 면접 대기실에 갔는데 서로 처음 보거나 기존 강사가 잘 안 보인다. 이 분위기는 평등한 조건의 분위기입니다. 신규 강사님들에겐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기존 강사님들이 그만두시거나 서류 전형에서 기존 강사님들이 안 뽑혔을 때 이런 분위기인데, 물론 이 말은 수강생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력을 쌓아야 되는 신규 강사님들에겐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서로 친해 보이는 기존 강사 그룹이 있다. 이 케이스는 그냥 들어가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혹은 기존 강사님이시죠? 라고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는 강사님이 계시다면 간혹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강사님이 많은 학교들은 사실 신규 강사가 합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는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성향의 학교는 기존 강사님이 큰 문제 없는 이상 그대로 다시 채용합니다. 그럼 다시 채용할 거면 왜 모집 공고를 냈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많은 강사님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교육청의 지시사항이어서 학교는 재계약을 하고 싶더라도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내정자가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존 강사님들과 차별점, 강점 등을 많이 어필하셔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면접 팁입니다. 첫 인상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장 들어가면서 밝은 분위기로 웃으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간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선착순인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조금 일찍 하셔서 전반적인 면접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앞에 면접 보신 분에게 간단하게 면접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이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면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당연히
뻔한 대답은 뻔한 결과로 다가오겠죠. 불합격으로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셔서 오늘 면접을 글로 적어 보시면 뭔가 뻔한 대답들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관들은 오랜 면접으로 뻔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도 조금 섞어서 집중도도 올리고 중요한 내용만 강하게 어필을 하면 아무래도 더 기억에 남는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력서를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뭘 모르고 넘어가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면접관에게 가장 좋은 이력 내용을 설명했더니 다들 종이를 들춰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꼭 이력서에서 본인이 어필하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강사님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 같지만 기존 강사님들도 내가 신규 강사로 지원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보신다면 재계약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는 1년 차에 면접만 29군데 봤습니다. 50곳 이상 지원했고요. 나름 항공과학 강사 중 고스펙이었기 때문에 합격률도 높을 거라고 굉장히 자만했죠. 보기 좋게 24군데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관심은 보였지만 아직 방과후 수업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안정적인 느낌이 안 들었겠죠? 그리고 마음을 먹었죠.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후회 없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내정자가 있는 학교 2군데, 없는 학교 3군데. 기점은 딱 그 마음을 먹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겠지만요. 면접을 보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되실 겁니다. 모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